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쵸? 한숨이 많이 나오는 하루예요. 근데 물론, 어제랑 그제, 주말 동안에도 코인이 아주 그냥 난리를 쳤기 때문에, 다른 증시는 시장일 때 혼자 코인만 난리치다가 월요일 날은 또 같이 폭락을 했는데, 코스피도 그렇고, 니케이도 그렇고, 제가 좀 깜짝 놀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시장을 떠날 거면 떠나는 거고, 남아있을 거면 남아있어야 되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거고, 이제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좋든 싫든 계속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의 이 꼬리가 여기서 찍혔다는 거, 49,000원에서 찍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 몸통이 이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봉 365일 여기를 올 그게 있었나 싶은데, 어쨌든 여기도 일단 도달을 했고 꼬리까지 만들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장세랑 좀 비슷한가 그런 걸 좀 살펴보면, 사실 저는 코로나랑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 하락으로만 보면은 만약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그렇게 코로나 빔에 준하는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사실 그 정도의 하락이 오려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체감상 코로나 빔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보시면 그때 당시에 우리 코로나 빔을 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코로나 빔은 사실 여기서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 만에 무슨 60% 이상을 떨궜어요. 그것도 비트코인만, 비트 기준으로만. 알트는 더 떨어지고 신저점 찍은 거 많거든요. 근데 신저점 찍은 게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랑 좀 닮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있어서 지켜봐야 될 지표는 맞아요. 근데 무슨 이게 이 정도까지 떨어뜨릴 일인가? 무슨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게 난 게 아니고, 무슨 어디 대공황 같은 게 온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까지 올 만한 일인가?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그 한 번이 이렇게 올 만한 일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과대 낙폭이라고 보긴 하는데, 레버리지의 연쇄 청산이 좀 기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롱이 다 청산이 됐거든요. 여기까지 그냥 싹 다 청산이에요. 싹 다.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여기서부터 49,000원부터 여기까지 올리잖아요, 빠르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코로나랑 닮았다. 저의 예전 PTSD를 또 불러오는 그런 무빙을 다시 한번 봐야 될 듯한데, 이때는 정말 여러분들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매매를 안 하신 분들 중에, 21년도에 오신 분들 중에, 이거 5번의 역대급이다, 역대급 맞아요, 맞는데 진짜 이때는 코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때가. 그래서 정말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도에 준하는 그런 상황은 맞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영상을 찍을 때마다 계속 불안 심리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고 동결이 되고 이렇게 인하가 되는데, 항상 이때마다 주가가 고점이었거든요. 이때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그래서 금리 인하가 너무 생각보다, 9월은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금리가 어쨌든 밀리면 밀릴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인하가 되는 게. 근데 이게 어쨌든 9월로 사람들에게 컨센서스가 맞춰지면서 이제 거의 금리에 대해서는 예상하는 대로 딱 가고 있고, 이제 사람들에게 금리는 기대 심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 다 적응이 된 거예요. 변수가 아닌 거죠. 상수인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일본에 금리 인하를 한다.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난리가 나고, 경기 침체 신호가 오고, 워렌 버핏이 팔고, 점프에서도 팔고, 그리고 제네시스 애들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좀 연쇄청산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포가, 이 둠스데이가 사실 코인만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하루에 9%, 그리고 코스닥이 11%, 시총이 235조 원 증발, 그죠? 그리고 코스피 종목 8% 동반 추락,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 그리고 이때 니케이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2.4% 폭락. 그거 역대 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정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가, 혹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매도세를 받아먹고 올릴 것인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섰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게 하나 중요한 시사점이 뭐냐면, 요 윗꼬리가 뭘 의미하냐, 우리가 그때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최초로 승인됐을 때에 나온 고점이에요.
근데 그 지점을 어쨌든 얘가 눌림이 왔다가 뚫고 리테스트를 했다가 올렸고 다시 리테스트를 한 거라면 이후에 얘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올리는 구조가 되면 좋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 이런 블랙스완들 이제 피하면 좋은데 못 피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잖아요. 항상 부처빔도 그랬고 이것도 그렇고 코로나빔도 그렇고 박상기 난도 그렇고 중국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금지할 때도 그렇고 비트코인 하드포크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망하네 어쩌네 하면서 막 그럴 때도 그랬고 아무튼 수만 가지 마운트 곡스빔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 마운트 곡스가 아니고 실제로 마운트 곡스가 이제 거래소가 없어질 때 해킹 당해서 그럴 때가 진짜 둠스데이였을 거 아닙니까? 코인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코인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정도의 이런 둠스데이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여기 이 지점 있잖아요. 여기랑 이걸 지켜주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결과는 결과고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9월에 금리 인하가 50bp가 정배가 됐어요. 50bp를 하는 게 정배가 됐어요. 95%가 됐거든요. 자,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일본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파월이랑 연준에서든 아니면 행정부에서든 뭔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갑자기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코로나 때도 파월이 특별대담하면서 그쵸? 무제한 채권 매입 그러면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갑작스러운 돈 풀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미뿐만이 아니고 지금 개미가 문제가 아니에요. 개미, 기관 그다음에 소형 고래, 중형 고래, 대형 고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단 다 나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다 나갈 거고 이제 남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은 애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 계속 들어오는 유입이 될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돈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게 제가 조금 거슬렸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일봉이랑 주봉 같은 게 마감이 돼봐야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게 그 상승세기인 거예요. 이게 딱 상승세기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진짜 이게 무슨 둠스데이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약간 요런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때도 보면 2020년에 이러고 이제 돈을 찍었거든요. 돈 찍고 여기서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통화량이. 지금도 이 올타임 하이는 다시 찍었고요. 그 다음에 돈 풀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에 아마 접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미어스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트가 태초를 갔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울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좀 우울하고요. 저도 알트 비중이 높았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제가 항상 후회했던 게 있어요. 저는 그 코인을 시작한 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이때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 시작을 해서 그 알트장을 못 먹었어요. 17년도에 그 역대급 알트장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진짜 마이너스 8, 90%에서 떨어지고 진짜 저의 그 어린 나이에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보다 17년도면 18년도 이러면 몇 살이에요? 좀 6년, 7년 전인데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거야. 20대 그 중반 이때 참 그랬단 말이죠. 20대 중반에 이게 이만큼 돈을 잃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지나고 나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지금에서 돌아보는 시점에서 봤을 때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 하면 저는 이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돈을 여기서 복구를 하고 이렇게 벌다가 여기서 다시 좀 많이 잃었을 때 그때가 일단 힘들었고요. 그럼 두 번째로 뭐가 힘들었냐면 이때 왜 힘들었냐? 이거 끝나고 저는 진짜 그냥 시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시즌이 끝나는 줄 알았고 진짜 이때 시즌 종료 얘기 엄청 많이 있었고요. 그나마 여기서 버틴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갔거든요. 거의 다. 근데 이제 남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럴 때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말 했었어요. 요즘 괜찮다. 코인 알트나 사볼만 하다. 근데 그때 뭘 알트를 사냐. 코인 망했다. 이거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이러고 끝날 거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차트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많이 됐어요. 오를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많았고 그래서 주식이나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서로.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결국은 이길 확률이 높더라. 항상 자산시장은 우상향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저는 좀 이때 너무 후회를 많이 해서 이런 선택에 있어서 저는 너무 후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좀 낙관론자가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부정론자보다는. 이때는 저는 좀 부정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남아 있으실 거라면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알트가 복구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2021년도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2021년도는 알트의 불장으로 기억하듯이 이때 있던 사람들은 2018년, 19년, 20년 이때 있던 사람들은 비트만 간다 그랬어요. 처음에 오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만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알트들은 그냥 뭐 끝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1년도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저도 결국은 알트장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도미넌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되면 다 엄청난 하락이 오면서 우리에게 큰 알트장을 선사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뭐 견해 차이일 수 있겠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 이거 보면서 제가 머리가 좀 아팠는데 요즘 진짜 주말 동안 이런 무빙이랑 지금 무빙 때문에 참 편두통이 와요. 그래서 아침에도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못 찍은 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단 좀 시장도 보고 리서치도 하고 하면서 좀 쉬었는데 뭐 쉰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상을 쉬었죠. 그래서 이걸 보는데 미치겠어요. 이거 보니까 자 보세요. 모건 스탠리가 부유한 고객에게 순자산이 150만 달러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ETF를 제공한다. 야 머리 아프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얘네가 이렇게 좀 그랬어요. 아무튼 네 이러한 조치는 수요일부터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한 8월 7일 그리고 뭐 미국 시간 이런 거 기준으로 하면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8일 뭐 이럴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참 좋은 시기에 이 친구들 들어온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머리가 아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뭐 이러한 상태에서 잘 넘어가면 코로나 때도 보면 지지선 다 깼어요. 이때 뭐 지지선이고 뭐고 뭐 매물대가 의미가 없었고 한 번 이렇게 깼으니까 지금도 그냥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를 많이 쌓은 것들이 나중에 되면 여기서 이렇게 올릴 때 있잖아요. 올릴 때 뭐 한 번에 V자로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매물대를 쌓고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를 쌓은 것이 추후에 돌파가 나오면 굉장히 큰 힘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감소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오고 주식시장 조정, 엔화 폭락, 지정학적 긴장, 점프, 마운트 콕스 분배, 뭐 기타 등등 여러 악재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는 매수를 못해요. 절대 못해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보다는 훨씬 싼 가격이니까 그렇죠? 알트도 태초마을을 갖고 하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천천히 매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이게 힘들잖아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알트가 안 맞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비트로 그냥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비트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을 안 떠난다면 근데 뭐 그게 아니고 너무 힘들다 나 못 버티겠다 그러면 이제 뭐 반등을 기다렸다가 반등 주면은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여기 손절하고 나가던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야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모든 자산이 지금 거의 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내년에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정말 박살이 난다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겠죠. 지금 여기가 고점이라 그러면 그것처럼 모든 자산군들이 만약에 고점을 찍었으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돼서 사실 뭐 원화 들고 있는 게 낫긴 합니다. 그럴 때는 그죠? 원화나 아니면 뭐 달러도 근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서 또 잘 모르겠고 환율도 어찌어찌 방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를 버티면서.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은 잠시 동안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좀 행복한 하루가 될 텐데 뭐가 됐든 간에 결국 이 자산 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진짜 지옥 같은 둠스데이도 결국은 슬링샷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세 총을 우리 양궁을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양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상태에서 방아쇠를 요 정도로 해서 이게 활시를 요 정도로 해서 빵 당기면 얘가 이렇게 가다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뒤로 갔다가 팡 치면 이게 그만큼의 반발력으로 더 멀리 가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 총에서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퓨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다 털었잖아요. 어쨌든 롱을 치는 사람들을 다 뭉갰어요. 그죠? 롱 선물로 레버리지 치는 사람들 다 날라갔거든요. 지금 48,000인가까지 49,000인가 50,000인가까지 있었던 거 싹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되긴 했거든요. 네, 나름. 그러나 이제 자금이 빠지면서 거기에 대한 뭐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좀 지지부진한 장이 될 수 있다는 거, 당분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지지부진한 장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 올리면서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런 21년 장이 됐듯이 뭐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네, 저는 계속 끝까지 할 거고요. 이젠 뭐 조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볼 수도 있고 한데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다들 건승하셨으면 좋겠고, 다 같이 상승장을 잘 마무리 지어서 이게 여기서 하락이 마무리되고 추후에 상승장이 오면 상승장 때 잘 엑시트를 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뭔가 회자하면서 저땐 너무 힘들었지 이러면서 뭐 그거 버텼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잘 으쌰으쌰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워렌 버핏이 매각을 했다라고 했을 때도 맥도날드 팔고서도 맥도날드 더 가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애플의 주식을 뭐 많이 매각했다 이거에 대해서도 뭐 지나간 사례들을 보면 그렇게 꼭 맞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여러 가지 관점들이 혼재하는 상황 속에서 일단 여러분들 되게 뭐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더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평상시에 이 자산군을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점검이 필요하고, 나에게 정말 이 코인은 사실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올릴 때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진짜 웬만한 그 미친 가이들이 아니면 코인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랑 정말 맞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돈을 마지막에 벌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처럼 이제 편두통이 갑자기 오신 분들 많을 텐데 타이레놀 하나씩 혹은 2개씩 드시면서 오늘 하루는 좀 차분하게가 안 되겠지만 최대한 릴렉스하게 수면을 하면서 우리의 바이오리듬을 원래대로 돌리는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못 되드렸나요? 죄송합니다. 도움이 못 되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